지역에너지전환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이신 이유진 박사께서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의 주제는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녹색전환연구소 이유진입니다. 네, 제목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시작하는 그린 뉴딜입니다. 이 그린 뉴딜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1.5도 이하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말 2050년까지 넷제로, 그리고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을 줄여야만 한다라는 이 절박함을 그냥 보통대로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그린 뉴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4일날 정부가 한국판 뉴딜, 그리고 그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 그린 뉴딜의 핵심 과제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는 디지털과 그린이 융복합해서 간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때 발제 내용의 핵심은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며 장차 탄소 넷제로 사회도 지향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73조 원 가까이를 투자해서 일자리 65만 개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3대 분야의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린 뉴딜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랬을 때 그 발표를 통해서 성과 지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을 22만 호를 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 용량을 늘리고 스마트 도시를 25개를 만들고, 보통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하면 지자체에서는 이 각각의 프로젝트 중에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오거나 우리 지역에서 할 사업이 없는가를 막 찾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 또는 매칭사업 이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그린 뉴딜이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보완하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그린 뉴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면은 이 성과 지표로도 각각의 사업을 몇 개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얼마가 줄어드느냐, 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은 지금으로서 발표된 것이 완성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더 수정 보완하고 바꿔가는가가 저는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미국, EU, 한국 그린 뉴딜 지금 막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그린 딜을 하고 있고요. 10년 동안 약 1354조를 씁니다. 한 1400조,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를 쓰는데, 그 1400조 중에서 140조는 이 그린딜을 과정에서, 녹색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좌초하는 산업, 그리고 좌초 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에 쓰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EU의 예산이고 개별 회원국들의 독자 예산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린 뉴딜 보시면은 4년 동안 2조 달러 쓰겠다. 최근에 바이든의 공약에 나온 내용입니다. 4년 동안 2,400조 쓰겠다라는 거는 연간 600조를 쏟아서 그린 뉴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목표가 미국과 EU는 이제 미국의 대선이 끝나봐야 되겠지만 2050년 넷제로라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막상 그린 뉴딜이 나오고 난 다음에 평가는 냉정합니다. 올드 뉴딜, 그린 뉴딜, 회색 뉴딜, 느린 뉴딜, 지금의 이 그린 뉴딜이 내용을 뭔가 담고 있지 못하다라는 의견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날 7월 14일 날 발표된 미국의 바이든의 기후행동 계획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 2,400조를 쓰겠다.
그리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가겠다. 그리고 전력을 생산하는 분야에 있어서 2035년까지 카본 프리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보고 그럼 2035년 카본 프리라는 것은 석탄도 가스도 안 하겠다라는 얘기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매우 가속화하겠다라는 정책의 의지로 읽힙니다. 14일 날 한국판 뉴딜 토론회에서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디지털 뉴딜로 인해서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그리고 좌초산업, 좌초자산 연계된 분야에서의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대책, 이런 것들이 지금 그린 뉴딜에 안 담겨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50년 넷제로에 대한 언급도 없기도 하지만 결국 탈탄소 사회로 대전하는 과정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야는 후퇴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어떤 분야는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서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이번 그린 뉴딜에 우리가 좌초되는 산업, 석탄 발전이라든지 내연기관 차량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대책,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담지 못했다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게 그린 뉴딜이 정말 전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것 같고요. 또 이게 산업에 새로운 산업을 안착시키려면은 껌껌이 보조금이나 프로젝트 사업보다는 제도 개선 과제, 전기요금 제도, 에너지 세제 개편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다. 농업에 관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 노동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은 지금 정부가 그린 뉴딜을 하면서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2050년 넷제로 사회의 비전과 동시에 사실은 참여라든지 국가의 정책의 혁신 방안, 법과 제도와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야 하고요. 그 속에서 오늘의 주제인 지자체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에 있어서도 광주와 대구의 달빛 동맹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나 해고 없는 도시 또는 서울시가 먼저 발표한 탄소 중립 그린 뉴딜과 같이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보다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7월 21일에 한국판 뉴딜의 핵심 투자처는 지역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나 이런 그린 에너지 사업은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방식으로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정부는 지역 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소통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이 국가 균형 발전과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린 뉴딜이 정말 시민들의 삶을 낫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지게 해야죠. 코로나 국면에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게 공공보건의료 시스템, 그리고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아니라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그리고 공원 녹지 시설에 대한 접근, 게다가 물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또 택배나 배송이 늘어나면서 폐기물과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숙제들을 던졌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들이 주요하게 지역사회의 그린 뉴딜과 연결되어야지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 시민들에게 이게 좀 나에게 디딜 언덕이 되는구나, 내 삶의 안전장치가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이 느낌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며칠 전 세계일보에 나왔던 기후위기 지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 기후위기가 왔을 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고 위기에 대해서 적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그 감축에 대한 부담도 다르고 이 감축을 열심히 해야 할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고 또 적응에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도 다 다릅니다. 여기에 기후위기 지도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 배출량, 그리고 지역 내 배출 기업의 감축 의무,
지역 내 자초 산업 고용 인구, 재정 자립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지역이 GRDP당 배출량이 많아서 감축의 의무가 큰지, 또 어떤 지역이 자초 위기 산업 고용 인구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총합해서 감축 위험을 합산해 봤더니 충남 당진이 리스크가 1위입니다. 보령, 태안, 경남, 거제, 울산, 동구 순입니다.